대표 활동도 한번 알아볼게요.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봤거든요.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세뱃돈 너무 설레죠? 자, 쇼홍바오라고 하면은요 세뱃돈 이제 빨간 봉투에다가 이제 돈을 담아가지고 주세요. 근데 여러분 세뱃돈 하면은요 혹시 이 단어도 아실 것 같거든요? 야수이첸. 야수이첸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사전에 찾아보면 야수이첸 여기 앞에 있는 이 세 글자로 나올 거예요. 그런데 원래는 이 야수이첸이요 그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따옴표에다가 그 중간에 수이자를 넣어놨는데 요 수이가 원래는 귀신을 뜻하는 글자라고 해요. 그래서 야가 여러분 뭐예요? 누르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수이라고 하면 이게 귀신이라 그랬잖아요. 그 다음에 우리 지혜는 돈이잖아요.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귀신을 쫓는 귀신을 이렇게 누르는 그런 기란 돈이란 뜻이에요. 글자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요거는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를 수도 있대요. 사실 저도 이제 하우디 선생님한테 전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야수이치엔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옆에 보시면요 빠오잉비 만두 안에다가요 동전을 넣는 거예요. 그 잉비가 뭐냐면은요 그 딱딱한 동전을 말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 이거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두 아무 만두 안에다가 일단 동전을 하나 넣어요. 복불복이에요. 그래서 가족끼리 모인 다음에 그 동전이 든 만두를 먹는 사람이 그 해의 행운이 따른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손주 손녀한테 이제 복이 행운이 따르길 바라시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손주 손녀 그 만두에다가는 동전을 넣은 걸 일부러 주셨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. 재밌죠?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조금 익숙한 활동이실 것 같아요.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라마장이라 그래서 마작 치는 거 많이 하고요. 사실 평소에도 하고요. 그리고요 우리 팡비엔파오 요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우리 비엔파오가 폭죽이에요. 사진이 약간 폭죽 같지 않나? 폭죽인데요. 근데 여러분 이 폭죽을 터트리는 이유를 아실까요? 역시나 이것도 그 폭죽이 터질 때 빵 소리 나잖아요.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이제 나쁜 애군이나 귀신들이 쫓겨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터트린다고 해요. 그런데 최근에는요 공기 오염 때문에 사실 큰 도시에서는 이걸 막아놨어요. 이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방이나 좀 시골 쪽으로 가면은요 여전히 폭죽을 터트려서 이렇게 애군을 쫓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. 보실 수도 있고 그렇대요. 선생님도 마작하실 수 있나요?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. 몇 번 사실은 따라가 봤어요. 중국 사람들이 마작하는데 공간이 있거든요. 그런 공간에 따라가서 옆에서 보고 막 이렇게 해보긴 했는데 솔직히 잘 못합니다. 어려워요. 네, 그 다음에요. 샤오지첸이라고 해서요. 이 종이 지폐를 태우는 거예요. 이렇게 종이 지폐를 태우는 이유가 뭐냐면 조상님들한테 약간 용돈을 드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.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돈을 태울 때요. 그 자리를 절대 밟으면 안 된대요. 그래서 보통은 연애 3번 정도를 태우는데 돌아가신 날 있죠. 기일 그때랑요 청명절 그리고 설날 이렇게 3번 돈을 태워드린다고 해요. 그런 문화도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또 볼게요. 티에 춘리엔 티에 부즈 라고 되어 있어요. 여러분 춘리엔 요거 많이 보셨죠? 요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문에다가 이렇게 행운이 담긴 운이 담긴 이렇게 복스러운 문구들을 붙여놓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티에 부즈라고 하면 복자를 이렇게 붙여놓는 건데 여러분 혹시 복자 이렇게 거꾸로 붙이는 거 보셨죠?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원래 중국어의 거꾸로를 뜻하는 글자가 따오라는 게 있어요. 근데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글자도 발음이 따오거든요. 그래서 복이 들어오다, 복이 도착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따오후라고도 하거든요.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서 복이 들어오게 그런 느낌으로 붙이는 건데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엔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요 이 복자를 그러면 그냥 문에다가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또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된대요. 그럼 되려 복이 쏟아진대요.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현관 같은 데 있잖아요. 근데 거기 아예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죠. 이제 그런 데다가 붙이지 말고 꼭 자기 방문이나 자기 현관집 문 앞에다가 붙여야만 복이 들어오지 안 그럼 복이 쏟아진다 이런 말도 있대요. 우리 곰곰이님이 여기 써주셨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따오자가 거꾸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따오가 이제 들어오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의 따오입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로 이렇게 춘리엔이랑 이렇게 복자를 파는 그런 모습 마트에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. 이런 것도 판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여러분 춘절 덕담
다음 베스트 3 한번 볼까요? 第一, 첫 번째, 新年快乐. 너무 많이 쓰죠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新年快乐. 이 말로 대신하고요. 우리 春节快乐. 그 다음에요, 여러분. 新年好 라는 말도 있어요. 新年好. 이거 노래도 있는 거 아세요? 제가 음치라서 노래는 못 부르지만 이 노래도 있다라는 거. 万事如意 라고 하면은요, 여러분 万事 만사예요. 만사. 그 다음에 如意 라고 하면요, 뜻대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사가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, 만사 형통하기를 이란 뜻이에요. 세 번째, 恭喜发财. 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일단 发财가 되게 부자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恭喜发财라고 하면요,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에요. 그래서 新年快乐, 万事如意, 恭喜发财. 그 다음에 우리 실시간 Q&A 한번 진행해 볼까요? 1번 질문이에요. 이거 질문 진짜 많았어요. 성조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예 중국인과의 소통이 어렵나요?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.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요,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성조가 정확한 게 좋아요. 그래서 물론 언어적 배경으로 이렇게 조금 틀려도 당연히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거의 90% 이상 성조가 완전히 정확해야 중국인도 알아듣기가 편하고 이제 대화가 돼요. 그리고 여러분, 성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조 하나 차이로 의미가 확 달라지기도 해요. 예를 들면 똥씨, 일성경성 하면은 물건이에요. 그런데 똥씨 해버리면요, 동서남북의 동서쪽이 돼버려요.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성조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, 노래는 성조를 지킬 수가 없어요. 어떻게 알아듣냐면 그거야말로 그냥 문맥이에요. 그래서 노래할 때는 유일하게 성조를 지키지 않으셔도 된다. 그리고 여러분, 그런 것도 있죠. 성조 공부할 때 펜으로 이렇게 1성, 2성, 3성, 4성 하거나 아니면 고개로 4성 하거나 3성 뭐 이렇게 하거나.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진짜 잘 외워져요. 그래서 저는 그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요, 재밌는 에피소드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. 제가 처음에 베이징에 갔을 때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문이 3개인 거예요.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. 문이 3개인데 여러분 어때요? 문이 3개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앞문으로 타잖아요.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앞문으로 뛰어가가지고 탔어요. 근데 아저씨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. 사실 그때는 뭔 말인지도 잘 몰랐어요. 어쩌고 저쩌고 막 화를 내시는데 여러분,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렇게 문이 3개일 때요, 가운데로 타야 되는 거였더라고요. 이제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가운데로 타서 사이드로 내려야 되는 건데 저 혼자 앞문으로 타가지고 내리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됐던 거예요. 뭐 그런 에피소드가 지금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어요. 그리고 여러분, 중국어 고급 네이티브 강의 이런 거 나오나요?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일단 기대해 주셔가지고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근데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출산이라서 일단은 아가를 낳고 이 강의를 최대한 빨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해 해주셨어요. 중국어를 시작한 그 계기와 제가 선생님이 된 그 계기를 많이 물어봐 주셔서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되게 기뻤거든요. 근데 일단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면요, 저는 중국어를 왜 시작했냐면 어렸을 때요, TV에 공주님이 나오는 중국 사극 드라마 환주격격이라는 중국 드라마가 있었어요. 너무 예쁜 거예요.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영어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너무 그 언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. 이유는 딱 하나, 그 중국 그 공주님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초등학생 때.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저희 삼촌한테 물어봤어요. 삼촌은 또 언어를 전공하시는 분이었거든요. 러시아어를. 저 언어가 뭐냐, 저 배우들 만날 거면 나는 이 언어를 공부하고 싶다. 그래서 어렸을 때 좀 발음을 배우다가 그렇게 중국어를 시작하게 됐고요. 황제의 딸 맞아요. 황제의 딸.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된 계기는 뭐냐면요, 제가 중국어를 좋아해서 중국에 유학까지 간 거고 베이따까지 간 거거든요. 베이따는 사실 제 꿈이었어요. 거기서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그때 마침 동아리가 뭐였냐면 중국 학생들한테 무료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.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랑 거기서 많이 친해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내가 한국에 가서도 중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중국어를 잘 알려주면 좋겠다
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진로를 그쪽으로 잡았죠. 그래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 중국어 공부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.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저는 하나,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재미와 흥미, 이것입니다.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만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공부가 너무 힘드실 땐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. 그렇지만 절대 재미와 흥미를 잃어버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. 짠!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. 사투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국 사람끼리 만나면 소통이 잘 되냐? 그리고 밑에 하우디 쌤은 시안 사람이고 저는 이제 베이징에서 공부를 했는데 북경에서 공부를 했는데 말이 통하냐?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. 잘 됩니다. 저희는 표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요. 소통이 전혀 문제가 없고요. 다만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사투리가 지역마다 너무 심해서 각 지역 사람들끼리 못 알아듣는 경우가 허다해요.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표준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아, 이 질문 너무 재밌었는데요. 여름에 우통을 벗고 다니는 아저씨가 계십니까? 이게 사실인가? 물어보셨어요. 우통을 이렇게 벗고 다니는 아저씨 계세요. 많이 보여요. 특히 여름에.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. 그래서 지하철에도 있어요. 지하철에도 계시고요. 길거리에도 몇 분씩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중엔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고요. 그 다음에 훠궈, 여러분 훠궈 좋아하시는 분? 저 진짜 좋아해요. 저 훠궈 귀신인데요. 아, 근데 저도 절대 국물은 먹지 않아요. 칭탕, 여러분 그 하얀색 탕은 조금 먹거든요. 빨간 국물은 굳이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중국 사람들도 훠궈 국물은 보통은 먹지 않아요.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죠. 개인의 기호에 따라. 그치만 대체로 먹지는 않는다. 네, 여러분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좋아요, 쌤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셨어요. 개인적으로 만약에 원하시는 지역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. 시안의 그 문화가 너무 좋아요.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그 도시로 가고 싶다. 가셔도 돼요.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으로 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초급자분들이시라면 사실 중국어의 표준어는 북방방언을 기준으로 잡아요. 베이팡?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제 초급자분들은 가셔서 표준어를 좀 더 익히신 다음에 또 다음 학기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.